자, 국내 시장이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 일어났던 미국과 글로벌 시장의 일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증시가 3거래 연속 올랐고요. 나스닥은 또 이런 가운데 사상 최고치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장중에는 내내 큰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특히 나스닥 기준을 보면 요즘 막판에는 나스닥도 동참하면서 나스닥 그리고 S&P 500, 다우지수 모두 0.3에서 다우지수는 0.6%까지 올라갔고요. 유가도 오늘 1.2%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부분의 섹터 오늘 다 반등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최근만 하더라도 기술주 중심의 좀 일방적인 상승이었다면 오늘 좀 반등세가 좀 전형적으로 좀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나스닥은 연초 대비 지금까지 21%의 상승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빅테크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큰 재미는 없었던 하루가 되겠는데요. 넷플릭스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2.2%가 반등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의 마이크로소프트 인수 추진에 대해서 45일에 우리식으로 보면 말미를 줬는데 네. 거기서 이제 상당 부분에 또 돈이 또 미국 재무부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국고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뭔지 모르겠지만 헷갈리는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애플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애플도 틱톡에 관심 갖고 있다는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그거에 따르면 애플뿐만 아니라 상당히 여러 군데가 지금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여하튼 마이크로소프트는 약간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1.5% 올라갔고요. 애플은 오늘도 0.7%.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번에 실적 발표하고 소위 주식 분할 발표한 다음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그러니까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금값이 네. 저는 좀 멈출 줄 알았는데 멈추지 않더라고요. 2,000달러를 결국 돌파했어요. 그 추가 상승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망 자체가 좀 어려운 게 이제 금이죠. 금은 자체적으로 이제 부가치를 생산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네. 합리적인 전망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금을 투기적으로 사시는 분도 계시고 금이 오르다 보니 이제 은을 또 투기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그걸로 해서 돈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전 자신이 없고요. 그래서 저는 금을 트레이딩하는 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말리는 편입니다. 다만 그보다는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의 금융자산에서 일정 수는 금을 갖고 가시라. 네.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 자산에서 좋다. 그리고 시장이 불안하면 시장이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 어떤 반대편에서 해지 수단으로 금이 분명히 역할이 있다라는 거 있겠죠. 물론 금이 올라간다는 논리는 다양하게 설명은 드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돈의 가치가 분명히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전 세계 중앙은행에 돈을 막 풀어대니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채권까지 상대적으로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 있고 네. 채권을 갖고 있어서 돈이 안 되죠. 이자가 그렇죠. 지금 거의 맞아요. 실제로 마이너스 금리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냥 금은 1g이 됐건 1kg이 됐건 금은 그 시세로 그 단위로는 보면 변하지 않으니 올라가면 더 플러스가 되겠지만 최소한 떨어지더라도 금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금의 수요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찌되었건 금년 들어서 금은 연초 대비 32%나 올라갔기 때문에 1979년에 연간 114% 올라간 거에 비하면 그 다음에는 최초로 제일 많이 오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은 진짜 방법이 많습니다. 금 통장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KRX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금 현물 거래소. 네, 여러분들 1g 단위 막 사거나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에 수수료나 양도세 측면에서 제일 유리할 겁니다. 지금 그쪽이요. 다만 이제 금은 그런 투자로 그런 투기적인 트레이딩 하시는 분도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금을 집에 갖고 가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려면 이제 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은행에서 골드 바를 사실 수도 있고 그래서 흔적도 다 남잖아요. 은행사.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굳이 또 비싼 줄 알면서도 또 금 리테일 샵, 그러니까 그렇죠. 유통망이라도 그냥 뭐 금은방이라고 종로 가서. 네, 거기서 사시는 분도 그렇죠. 계십니다. 현금으로 사시는 분도 계실 거가 되겠고요. 뭐 진짜 금 통장도 있고 금 ETF도 있고 수많은 게 있습니다. 금 관련 주식도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화면 보이는 거가 금 ETF는 세상에서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거 사상 최고가 가는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린 것은 금광 관련, 금 유통 관련 그런 회사들을 모아놓은 집합체인 ETF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올해 바닥 대비 100%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훨씬 큽니다. 그 다음 화면인데요. GDX라는 화면이 있는데 그건 엄청 더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반대로 이거는 금이 조금 떨어지면 2배, 3배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것도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은 또 홈쇼핑에서도 간혹 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방법이 많고
뭐가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왜 금을 필요한지 어떤 목적을 하느냐에 따라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저는 뭐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해서 될 게 아니라 세금이 다 틀리고 비용이 다 틀리고 네네. 그래서 대팔 때 문제거든요. 그렇죠. 대팔 때 보시면 여러분들 꼭 전문가분과 좀 상의하고 결정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 상반기 내내 이 코로나19 후폭풍을 맞았던 유통업계의 실적이 이제 6일부터 발표가 될 예정인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비관론이 우세해요? 아니면 눈높이가 워낙 낮아져서 그나마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우세해요? 일단은 비관론이 일단은 좀 앞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워낙 눈높이가 낮아져서 일단 그 이상 나면 뭐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지만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션 마크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6일부터 롯데쇼핑 그리고 GS 리테일, BGF 리테일 이런 건 상장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적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신세계겠죠. 이마트가 더 다 발표하겠고요. 현대백화점이 발표를 하는데요. 올 1분기에도요. 주요 회사들 대부분이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감소했는데요. 네. 제가 몇 군데, 세 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요. 현대백화점 이익이 24%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점이 되겠죠, 어느 정도요? 네네. KB증권은 발표한 자료는 GS 리테일이 7%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GS 리테일은 지난 1분기에도 괜찮았어요, 상대적으로. 네. 왜냐하면 편의점은 샀잖아요, 사람들이. 간당간당이라도. 하나증권에 따르면 BGF 리테일 매출이 0.4% 줄고 이익은 한 26% 줄어드니까 아마 주가도 그런 거라고 보고 전 봤는데 GS 리테일 상대적으로 유망하겠죠. 다만 이건 전망일 뿐이고 그다음에 제 여기는 잠깐 가미해서 네네. 지금까지 나온 건 이제 발표된 것들 좀 말씀드렸으면 이제 제 여기를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유통시장의 큰 변화 변혁은 저는 경쟁이 끝났다고 보고 있어요. 끝났다고? 네, 뭐냐면 오프라인에서 가던 매출이 다도 온라인으로 가고 있고 온라인에서도 이제 모바일로 다 가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쿠팡도 많이 쓰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마트에서도 뭐 쓱 배송 이런 거 수많은 배송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수많은 간편 결제를 많이 장착시킨 거 아닙니까? 네네. 결국은 숫자 6개, 4개로 끝내기 위해서 빨리빨리 결제를 시키려는 노력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이마트 가기가 쉽지 않아서 네. 가기가 좀 꺼림직하고 사람이 많으니까 쓱 배송이라는 거 하신 분 계실 거란 네네. 말이죠. 물론 경기가 좋아지고 이제 코로나 끌러서 100명이 갔다 그러면 다 돌아갈 수는 있겠죠. 100명이 다시 이제 온라인 안 해, 모바일 안 해, 다시 이마트 직접 가서 사겠다는 분명히 계시겠지만 절대로 100명이 다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은 그냥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생수를 배송했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밤에 했더니 저녁 10시까지 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집에 와 있는 걸 경험했다는 말이죠. 물론 거기서 뭐 100원이 쌀 수 있고 200원이 쌀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쪽에 네. 100원, 200원 때문에 조금 비싸다고 해서 홀이 더 싸다고 해서 오프라인에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 계속 시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게임은 저는 이미 게임은 끝났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편의점은 약간 다르죠. 바로 네네. 집 앞에 있는 거니까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고의 유통기업은 이마트나 신세계가 아니라 저는 단일 네이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결제. 다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 쇼핑 통해서 하고 네이버 페이 하고 있고 뭐 다 쿠팡도 마찬가지지만 쿠팡은 상장도 아니고 돈도 엄청 여전히 적자 회사고 네이버가 전 대한민국 최고의 유통회사라 보고 있고요. 이건 똑같은 논리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증권회사가 30몇 개가 됩니다. 네. 앞서 이제 증권 어떻게 뭐 깜짝 실적 키움 네네, 냈다고 키움증권, 얘기하는데 네. 그 얘기는 제가 이 코너에서 수도 없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여러 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증권 업종은 이익 전망이 상향되는 우리가 몇 개 안 되는 지금 섹터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필수 제의가 이익 전망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네네. 상향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증권 업종이 회복되고 있고요. 이익 전망이 상향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있다 그러면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 이 헬스케어는 절대치가 이익 전망이 이 전년 대비 지금 플러스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쪽에 가서 놓으셔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키움증권, 저는 이제 키움증권 말씀드렸지만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거래하신 증권사가 진짜 많은 분들이 쓰고 있다라면 어디가 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좀 미래에셋을 만약 쓰고 계시고 네네. 삼성 쓰시는데 고객들이 많이 몰리더라. 그거 사시면 되고 그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키움증권 팔면 안 될 거라고 팔지 마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네네.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가를 얼마인지 모르겠고 지금 예상 주가 저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죠. 그게 저 큰 주식이 뭐 상한가 근처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프라인에 다들 안 간다 이거죠. 지금 다 온라인 다 가는 거 아닌가요 지금요? 그렇죠.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에서 증권주는 대한민국에 지금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장악했다 보고 있어요. 키움증권이요. 저는 뭐 제가 드릴 뜻은 다 말씀드렸고요. 네네.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
진짜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선택해야 될 종목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면서 또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키포인트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